자, 왕루하위화전입니다. 왕루하위화전. 삼국지 오지의 마지막 열전입니다. 왕루하위화전. 왕번, 누현, 그다음에 하소, 위요, 화획 요렇게 5명입니다. 자, 이번엔 왕번입니다. 왕번. 왕번은 자가 영원이고 길령자에다가 으뜸원자네요. 영원이고 여강군 사람이다. 여강군이 여기 이제 여강이라 그러죠. 그는 책을 폭넓게 읽어 식견이 많고 천문과 산술 방면에도 정통했다. 그는 처음에 상서랑이 되었지만 관직을 떠났다. 손휴가 즉위하자 그는 하소, 서령, 우사와 함께 산기 중상시가 되었고 모두 부마도위의 관직이 더해졌다. 손휴면은 상당히 나중 인물이군요. 그때 사람들은 그를 청아하다고 평가했다. 조정에서 그를 총나라의 사자로 보냈는데 총나라 사람들도 그를 칭찬했다. 그는 돌아와서 하구의 감군이 되었다. 감군은 이제 군대를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손호초에 그는 다시 궁궐로 들어가서 상시가 되었는데 만욱과 관직이 같았다. 만욱은 손호와 전부터 친밀하게 지냈으므로 보통 관리들은 그를 따돌리고 공격했고 왕번이 스스로를 경시한다고 생각했다. 또 중서승, 진성은 손호가 총애하는 신하로서 여러 차례 왕번을 참언하고 비방했다. 왕번은 성격이 맑고 밝아서 군주의 낯빛을 살펴 뜻을 따르지 못하고 때때로 손호의 생각을 거스리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이 쌓여 질책을 받게 되었다. 자, 감로 2년입니다. 266년 정충이 진나라의 사자로 왔다가 돌아오자 이때는 이미 이제 총나라 망했을 때죠. 자, 손호는 성대한 연회를 열고 신하들을 초대했다. 이때 왕번은 만취해 땅에 엎드려 있었다. 손호는 의심에 불쾌하며 그를 밖으로 내보내게 했다. 조금 있다가 그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술은 역시 깨지 않았다. 왕번의 성정은 위험이 있었는데 이때 행동 거지는 보통 때와 같았다. 무슨 말이죠? 위험이 있다는 게 이제 술에 취해서 땅에 엎드려 있다는 건가? 자, 손호는 개빡쳐서 그의 목을 베도록 했다. 술 먹고 씨발 그 땅바닥에 엎드려 있다고 해서 목을 베냐 빙신아? 미친놈이네 이거. 자, 위장군 등목과 정서장군 유평이 그를 위해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승상 육계가 상소를 말했다. 당시 왕번은 중립의 위치에 서서 사리에 통달했으며 하늘의 이치를 알고 만물을 알며 조정이 있으면서 충정을 다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기둥이며 대오의, 그러니까 우리 오나라의 용봉입니다. 용봉은 사람 이름이죠. 예전에 그는 경황을 섬기며 곁에서 지내는데 손휴겠죠. 예, 경황제는 그를 존경하며 칭찬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찬탄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그가 고심에 올린 관원을 노여워하고 그가 직접 응대하는 것을 싫어해서 궁전에서 목을 베어 시신을 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안의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식견 있는 자들은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였구나. 나는 그 목 자르는 걸 막으려고 올린 줄 알았는데 목 자른 거에 대해서 올린 거군요. 자, 육계는 이처럼 왕번의 일을 애통했다. 왕번은 죽을 당시 39살이었다. 손호는 왕번의 가족들을 광주로 내쫓았다. 그의 두 동생 왕저와 왕연은 모두 뛰어난 인재가 되었다. 그러나 광마가 이를 들켰을 때 그를 위해 힘쓰지 않았으므로 살해되었다. 광주가 여기입니다. 광주가 여기 그 남쪽 어디인데 지금 정확히는 지금 광주가 그때 광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교주 어딜 겁니다. 새로 만든 거기거든요. 근데 광마가 이를 일으켰다는 거는 아마 이거 그때 오나라 말에 이제 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었는데 항상 일어났죠, 그죠? 그때 광마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그쪽에 회유 그쪽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죽었던 걸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누현입니다. 누현. 자, 누현은 자가 승선이고 패군 기현 사람이다. 패군이면은 여기 하북 사람이네요. 아, 하북이나 중원 사람이네. 패국이 여기입니다. 예.
기현은 뭐 이 근처 어디 있겠죠, 그죠? 저주현? 아, 여기네. 여기가 기현이네요. 구강 쪽이네. 자, 손휴 때 그는 감농어사가 되었다. 기현 사람이 어떻게 일로 갔지? 여기서 일을 했지? 자, 감농어사가 되었다. 농업을 감독하는 사람이겠죠. 자, 손호가 즉위하자 그는 왕번, 곽탁, 만옥과 함께 산기 중상시에 임명되었고 지방으로 나아가 회계태수가 되었으며 중앙으로 들어와 대사농이 되었다. 전에 금중의 일을 주관하는 관리는 본래 가까운 사람을 임용했는데 만옥이 친밀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땅히 포명이 바른 사람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손호는 담당 관리에게 명해서 충직하고 청렴한 선비를 구해 인선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했다. 마침내 누현을 궁하진의 금중후로 삼고 궁궐하는 일을 주관하게 했다. 다 관직 이름입니다. 자, 누현은 구경으로부터 칼을 쥐고 곁에서 후회하기까지 자신을 단정하게 하여 무리를 인솔했다. 그는 법을 받들어 실행하며 간절하고 충직하게 응대했다. 그래서 손호의 뜻을 자주 어겨 점점 책망과 분노를 사게 되었다. 이 열전은 손호한테 죽은 사람들 열전인가? 자, 뒤에 어떤 사람이 누현과 하소가 서로 만나 함께 귓속말을 하고 크게 웃으며 정사를 비방했다고 했다. 모함했다. 그 결과 누현은 조서로 조사를 받고 광주로 보내졌다. 자, 광주는 여기죠. 광주는 아까 그 남쪽이 어디, 아이고, 남쪽이 여기 어딘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마 여기지 싶은데. 정확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남해군에다가 광주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내가 저기를 확실히 광주라고 할 텐데. 자,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자, 동관령 화획이 상소를 올려 말했다. 신이 사사로이 생각하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선량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또 마땅히 한 사람을 얻어 칠무를 총괄하고 강령을 만들어야 모든 일이 다스려집니다. 논어에 행동하지 않으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순임금이구나. 그는 자신을 단정히 하고 남면하여 바라볼 뿐이다. 남면이라는 것은 왕의 자리죠. 사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맥락상 이렇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순이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순임금이로다 라고 하는 게 순임금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그게 맥락에 맞지 않나? 이게 그 논어 같은 이제 고문을 번역할 때 일종의 관행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자,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직책에 맞게 사람을 임용했기 때문에 한가롭고 편안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임금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정산하지 않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냥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위엄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일을 할 뿐이지, 그 모든 일에 이제 관여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해내에는, 천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아 천하의 일이 많은데, 일이 크든 작든 구분 없이 모두 반드시 위로 보고되어 늘 폐하를 거치니 폐하의 성스러운 사려를 수고롭게 하고 손상시킵니다. 폐하께서는 옛일에 널리 통하도록 마음을 기울여 경전과 서적을 두루 읽고 그 위에 부지런히 생각을 더하고 도의를 좋아하며 계절을 따라 길을 길러 마땅히 한가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정신을 펼치고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셔 하늘과 같은 범주에 계셔야 합니다. 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니 많은 관리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누현을 이길 만한 자가 없습니다. 누현은 청정하고 충성스러우며 공적인 일을 받들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져 사람들은 그의 지조에 감복해 그와 앞을 다투려는 자가 없습니다. 무릇 칭찬할 만한 사람이란 마음이 평정하고 생각이 솔직한 자이고 충성스러운 자는 정도가 있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현 같은 성격은 영원히 지킬 수도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정컨대 누현의 지나간 죄를 용서하셔 스스로 새로워지게 한 다음에 그를 뽑아 일을 주재하도록 해서 뒷날의 공을 요구하십시오. 만일 관직에 따라 인재를 뽑고 재능에 따라 직무를 준다면 순임금처럼 자신을 단정히 해서 눈앞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손우는 누현의 명성을 미워했으므로 누현과 그 아들 누거를 귀양군의 교지군의 장수 장혁과 함께 전쟁터에서 직접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지만 은밀히 따로 장혁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교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의 북베트남이죠. 자, 누거는 교지에 이르러 병으로 죽었다. 누현은 혼자 장혁을 따라 적을 토벌하러 갔다. 그는 칼을 쥐고 걸어가다가 장혁을 보자 절을 했고 장혁은 차마 죽이지 못했다. 마침 장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누현은 장혁을 장례 지냈고 그의 물건에서 손호의 칙서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돌아와 자살했다. 오나라 마지막 열전은 세기 말적 분위기가 나네. 뒤진 준이하고 뒤진 치미 이야기는 그냥 읽으면 기분이 나빴는데, 예. 어딥니까? 지금 읽고 있는 그 왕루하위 화전은 그냥 읽으니까 참담하네요.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난 그런 생각인데. 자, 이번엔 하소입니다. 하소. 하소는 자가 흥백이고 회계군 산음현 사람이다. 산음현 여기입니다. 네. 자, 손휴가 즉위했을 때 그는 중랑으로부터 산기 중상시가 되었으며 지방으로 나가 오군태수가 되었다. 손후 때는 중앙으로 들어가 좌전군이 되고 승진해서 중서령이 되었으며 태자태부를 겸했다. 손후가 흉포하고 교만해져 정사가 나날이 황폐해지자 하소는 상소를 올려 간연했다. 옛날에 성스러운 군왕들이 국문에 첩첩이 쌓인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도 만리밖의 상황을 알고 옷을 늘어뜨리고 손을 모으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팔방의 연편방 지역을 밝게 비출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사람을 임명한 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뛰어난 덕행과 정숙한 자태로 황업을 이어받았으나 마땅히 솔선하여 직접 도를 행하고 공손히 제위를 받들어 현명한 사람을 드날리고 선량한 사람을 표창함으로써 모든 정무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거 엄청 기네. 근래 이래 조정의 관위가 혼란스러워져 진위가 서로 섞이고 위아래가 헛되이 임명되었으며 문무의 관직도 비어 있습니다. 조정 밖에서는 산악과 같은 수장이 없고, 산악은 뭔지 모르겠네요. 산악이라는 건 둘 다 산을 의미하는 말인데 산같이 버티고 있는 수장이 없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문무의 관직도 비어 있습니다. 조정 밖에서는 조정 밖에서 산악과 수장이 없고 조정 안에는 빈 곳을 수습할 신하가 없습니다.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비상에서 올라와 조정의 권위를 농락하고 영리를 도적질해서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들은 배제되고 신실한 신하가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직한 선비들은 모난 부분을 없애고 보잘것없는 신하들은 아부하며 먼저 폐하의 낯빛을 살펴 뜻을 따르고 각자 시류에 편승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리에 어긋나는 평가를 고집하고 선비들은 도의를 왜곡시킨 이론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맑은 수류를 혼탁하게 변화시켜 충성스러운 신하는 혀를 묶도록 했습니다. 폐하께서는 구천 위에 몸을 두고 100개의 첩첩 궁실에 숨어 있으면서 말을 꺼내면 천하를 풍미하고 명령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긴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아첨하는 신하를 가까이 하여 날마다 마음에 맞는 말만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진실로 현명하여 천하가 벌써 평안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은 마음속으로 불안한 곳이 있어 감히 사실대로 알지 못합니다. 신이 듣기로 나라를 일으킨 군주는 자기 허물을 듣기 좋아하고 음란하고 어지러운 군주는 자기 명성을 듣기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 허물을 듣는 군주는 허물이 하루하루 줄어들어 복이 내리고 자기 명성을 듣는 군주는 미안합니다. 아까 그거는 자기 허물을 듣는 군주는 허물이 하루하루 줄어들어 복이 내리고 자기 명성을 듣는 군주는 명성이 하루하루 손상되어 화가 이르게 됩니다. 여러 말이네요. 자, 이 때문에 옛군주는 예절로 현인들을 등용하고 겸허하게 허물 찾기를 구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제위는 날뛰는 말을 타는 것에 비유하고 호랑이 꼬리로 경계를 삼았습니다. 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왕이라는 거는.
자, 그러나 폐하에 이르러서는 너는 형법이 엄해져 직언이 끊기고 훌륭한 선비를 패출시켜 가난하는 신하를 거절하며 비난과 칭찬의 실체를 밝히지 않으며 옆에 가까이 있는 자들의 말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 고종이라는 것은 은나라의 왕이죠. 은나라 왕 중에 고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정이라고 하죠. 자, 고종은 보조할 만한 일을 그리워해서 꿈속에서 현인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폐하께서는 현인을 구하는 일은 잊은 듯하며 그들을 홀씨하는 것이 마치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날 상시였던 왕번의 중심은 공적인 것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보필할 자로 임명할 만했지만 그가 술에 취한 사이에 극형을 가했습니다. 왕번 이야기는 아까 읽었죠, 그죠? 최근 홍려 갈해는 선제의 노신으로 우연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혼미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한 말일 뿐 술을 석 잔 마신 다음에는 예의에 따라 거리낌이 없는데도 폐하께서는 갑자기 개빡쳐 그가 경솔하고 오만하다며 그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중독되어 목숨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해내의 사람들은 상심하고 조정 대신들은 희망을 잃었으며 관리로 있는 자들은 퇴직을 복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진실 노인은 영예를 지키며 제업을 발전시키고 도의를 확충하고 교화를 용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정은 본래 흐름을 따라 달리는 소인이며 노예 이하의 사람으로 그에게는 실오라기만큼도 덕행이 없고 재능은 매나 개의 쓰임만도 못한데 폐하께서는 그의 아첨을 좋아하여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총애를 의지하고 방자하게 굴면서 위험과 복을 마음대로 만들어 입을 열면 나라의 계획을 바꾸고 손으로는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놀아 위로는 해와 달의 발길을 훼손하고 아래로는 군자의 길을 막았습니다. 소인이 조정으로 들어오기를 구하면 반드시 간사한 이익을 바치게 합니다. 하정은 최근에 노역을 발동시켰으며 장강 해안가에 수비 병사들을 동원해 산이나 구릉 위에 그물을 쳐놓고 임야의 초목을 베어 들판의 짐승들을 힘을 다해 쫓아 두터운 포위망 속으로 옵니다. 그의 행위는 위로 시정의 명분에 이로움이 없고 아래로는 소모하여 낭비하는 것만 있습니다. 병사들은 실어 나르나 시치고 백성들은 들짐승을 쫓느라 고갈되었으며 노약자들은 굶주리고 얼어 죽으니 어른과 아이가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신이 사사로이 하늘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근년 이래로 음양이 섞여 어그러지고 사계절이 시절을 범했으며 일식과 지진이 있었고 한여름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전적을 참고하니 모두 음기가 양기를 두른 것으로 소인이 권세를 농락하는 일이 이르게 한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경전을 두루 읽을 때 이러한 현상들을 증험했는데 모두 재앙의 징조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합니다. 옛날 고종은 소택, 꽝이 나라와 우는 이변을 지워 없애버리고 송경은 덕을 숭상함으로써 화성의 이변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위로 하늘이 나타낸 질책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두 군주가 재앙을 제거하는 방법을 따라서 멀리로는 전시대 현인을 임용한 공을 두루 살펴보고 가까이로는 오늘의 사람을 잘못 임명한 허물을 깨달아 조정의 관위를 맑게 하십시오. 뛰어난 인재를 나아가게 하여 빛내고 간사하고 사악한 자를 내쫓아 물러나게 하며 사악한 자의 세력을 누르고 빼앗아 앞에서 말씀드린 소인배들은 일절 다시 임용하지 말며 지금까지 임용했던 재능 있는 사람들을 널리 불러들이고 직언을 받아들이며 삼가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선제의 기업을 공경스럽게 받는다면 위대한 교화가 널리 퍼질 수 있고 하늘과 사람의 원망은 끊어질 것입니다. 경전에 나라가 흥성하려면 백성 보기를 이들처럼 하고 아들처럼 하고 나라가 멸망하려면 백성을 잡초로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폐하께서 전에 신성한 광채를 숨기고 동방에서 몰래 덕행을 닦을 때 영명한 지혜와 우수한 자질로 용이 날아오르며 천명에 순응하는 것처럼 하여 사해 사람들은 목을 빼고 바라보며 팔방에서 눈을 씻어 주나라 성왕과 강왕의 교화가 반드시 눈앞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호는 복양흥과 누구였죠? 아무튼 걔들이 이제 그 맘대로 이제 올린 황제죠. 자, 폐하께서 제위에 오른 이래 법률과 금령은 가혹해졌고 부세 징수는 더욱 번잡해졌으며 궁관 안의 환관들은 각 주와 군의 분포에서 지멋대로 노역을 발동하고 다투어
통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복과 배틀이 비는 공공함을 근심하고 민중은 끝없는 요구에 지쳤으며 노약자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집집마다 먹을 것이 없어 부르댕댕한 기색을 하고 있으며 임지에 있는 지방 관원들은 죄의 책임을 지는 일을 두려워해서 엄한 법령과 잔혹한 형법으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여 규정된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은 재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가가호호 떨어져 흩어져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데 이는 화기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또 장강 해안가를 지키는 병사들은 멀리로는 마땅히 땅을 개척해 지역을 넓혀야 하고 아래로는 마땅히 변방을 지켜 어려움에 대비해야 하므로 특별히 두텁게 대우하고 양육함으로써 일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증발하고 부세를 얻는 것이 안개가 밀려와 구름처럼 보이는 것 같으니 입는 것은 짧은 갓옷도 온전하지 못하며 먹는 것은 아침 저녁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는 칼과 창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고 들어와서는 의탁할 곳 없는 우수를 끄어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 자식이 서로 버리고 모반하는 자가 성행하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피하께서는 부세를 느슨하게 해서 고통을 없애주고 궁핍함을 구제하며 긴급하지 않은 일은 줄이고 금령과 법령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해내는 편안하게 산업을 하고 위대한 교화는 널리 퍼질 것입니다. 무릇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음식은 백성의 생명입니다. 지금 나라에는 1년 동안 필요한 것을 비축하지 않고 집집마다 몇 달 지낼 것도 쌓아놓지 못하고 있는데 후궁에는 헛되이 먹고 있는 자가 만여 명이나 됩니다. 궁궐 안에서는 떨어져서 결혼하지 못함을 원망하고 있고 궁궐 밖에서는 소모하여 낭비함이 있어 쓸모없는 일로 국고를 텅 비우고 백성은 술쟁이미 얘기하는 거죠. 지게미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게미가 술 만들고 남는 찌꺼기 같은 건데 그거 먹기도 합니다. 또 북쪽의 적은 주목하여 진나라죠. 우리나라의 흥하고 쇠하는 상황을 엿보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자신의 위엄과 덕망에 의지하지 않고 도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오히려 사해의 공공함을 hul시하며 적군이 난리를 만들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긴데요. 내가 손으로라도 죽였을 것 같다. 자, 이것은 진실로 장구한 계책과 숭세를 잡을 수 있는 요점이 아닙니다. 옛날에 대왕께서는 자신을 수고롭고 고달프기 해서 남하의 털을 닦아 강과 산을 분할해 땅을 개척한 것이 만리였습니다. 비록 하늘의 도움을 받던 것이나 실제로 사람들의 노력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대황제는 미덕을 남겨 폐하께 이르게 하였으니 폐하께서는 덕행과 지조를 멸려하고 숭상하여 전 사람들의 궁업을 빛내고 백성을 사랑하고 병사를 길러 선제의 법도를 보존해야 합니다. 어떻게 현조의 공로를 홀시하고 얻기 어려운 대업을 경시하며 천하의 부진과 패배와 혼란을 잊고 흥성하고 쇠미해지는 거대한 변화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듣기로 기륭의 변화는 일정하지 않으며 기륭은 사람에게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장강의 한계는 오랫동안 의지할 수 없고 만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일협편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옛날 통일한 진나라는 황제의 칭호를 세우고 효산과 함곡관의 요충제에 의거해 덕행과 교화는 세우지 않고 법령과 정치를 가혹하게 해서 해독이 백성에게 미치고 충신은 입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 보통 남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나라가 엎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유방 얘기하는 거겠죠. 가까이로는 그 보통 남자라는 유방이 아니고 진승하고 오광 얘기하는 거죠. 왕족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가까이로는 유씨가 삼관의 요충지를 점거하고 삼관이라는 거는요 양평관, 백수관, 검각을 의미하는데 요건 유방 얘기죠, 그죠? 양평관은 여기, 그 다음 백수관은 여기, 그 다음 검각은 여기, 이쪽이 검각입니다. 아무튼 요 지역을 이제 근거로 유방이 일어나서 이제 삼진 먹고 그 다음 쭉 동쪽으로 달렸으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점거하고 몇 겹으로 산의 공고함을 지켰으므로 쇠로 만든 성벽과 돌로 만든 공실은 만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임용하는 데에는 현명함을 잃어
하루아침에 정권을 잃고 군주와 신하가 목에 형구를 더해서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분명한 귀감이며 눈앞에 밝은 경계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멀리로는 지나간 일을 살피고 가까이로는 세상의 변화를 살펴 기업을 확대하고 근본을 강하게 하고 감정을 배워 도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조나라 성왕과 강왕처럼 정치 강할 것이며 성스러운 조짐이 남긴 복이 융성해질 것입니다. 이 상소를 읽고 손호는 그를 매우 미워하게 되었다. 내가 손호라도 미워할 것 같아. 길이가 엄청나네요. 하소는 공적인 일을 받들어 바르고 정직했으므로 손호가 가까이하고 신임하는 자들은 그를 꺼렸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으로 하소와 누현이 나라한 일을 비방했다고 참아냈다. 아까 그 누현 얘기할 때 나왔던 거죠. 하소와 누현은 함께 힐책을 받게 되었다. 누현은 남주로 보내주고 광주죠. 하소는 복직되었다. 뒤에 하소는 중풍을 심하게 앓아 입으로 말할 수 없었으므로 몇 달 동안 관직을 떠났다. 손호는 그가 병을 핑계대고 있다고 의심하고 체포해 주장으로 보내 1000번이나 고문을 가했다. 주장이라는 것은 술창고랍니다. 하소는 끝까지 한마디도 못했으며 결국에는 살해되었다. 그의 식솔들은 임해로 쫓겨났다. 아울러 조서를 내려 누현의 자손을 주살시키도록 했다. 이때는 천책원년으로 하소는 49살이었다. 정말 미친 새끼네. 그 중풍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문해서 죽여요. 말을 그러니까 꾀부리는 거라 그래서 임해가 여기에요. 장안 쪽입니다. 여 밑에가 이제 그 동해입니다. 복주, 우리 지금의 복주. 위에가 세계고요. 진짜 손호인데 죽은 사람들이구나. 자, 이번에는 위호입니다. 위호. 얘들은 뭐 이렇게 많냐 상소가. 자, 위호는 자가 홍사이며 오군 운양현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했으며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다. 승상연으로부터 서한현의 영으로 승진했으며 또 상설영이 되었다가 태자중서로 승진했다. 당시에 채영도 동궁에 있었는데 바둑두기를 좋아했다. 태자 손화는 이것을 이롭지 못하다고 여겨 위호에게 명해 이 문제를 논하게 했다. 그 손화의 그 바둑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손화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주 오자전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위호는 글로써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듣기로 군자는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서 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을 떠나도록 명성을 남기지 못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학문을 할 때는 미치지 못한 듯이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의 뜻있는 선비들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슬퍼하고 명성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면류하고 지조에 힘썼으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며 편안히 쉬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몇 달이 지나면 조그마한 공적이 나날이 쌓이게 됩니다. 영월이라는 것은 위나라 전국시대 위나라의 정치인이랍니다. 영월처럼 부지런하고 동생이라는 건 동중서입니다. 네. 동생처럼 독실하면 점점 도덕과 인의의 연못에 들어가고 마음을 다해 경전과 법술의 영역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백의 성스러움과 희공의 재주로도 오히려 밤부터 낮까지 수고하기 때문에 조나라 왕조의 도통을 용성하게 일으킬 수 있었고 이름을 억대까지 들이울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보통 신하에 있어서야 그칠 수 있겠습니까? 고금을 통해 공명을 세운 선비들을 보면 모두 특이한 사적을 풍부하게 쌓았으며 몸을 수고롭게 해서 부지런하게 사색했고 한가하게 있으면서 자신들의 학업을 평개쳐 두지 않았으므로 공공함이 그들의 뜻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복식은 농사를 짓고 말을 기르면서 뜻을 세웠고 황폐는 감옥에서 도의를 받아 결국에는 영예의 혁혁한 복이 있게 되었으며 부르의 이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산포는 주야로 근면하였고 오하는 관수의 문을 떠나지 않는데 어찌 그들에게 유의의 타성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전부 다 사람 이름이겠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경전과 법술에는 힘쓰지 않고 바둑두는 놀이는 좋아하며 일을 버려두고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을 잊으면서 온종일을 소모하고도 촛불을 밝혀 계속합니다. 그들은 대국의 임에 다투며 자홍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정신을 몰두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않으며 방문한 손님을 잊고 대접대하지 않으니 비록 태료의 음식이 있고 소화의 음악이 있을지라도 있을 틈이 없을 것입니다. 태료라는 거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입니다. 제물. 좋은 음식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옷과 물건을 훔치면 바둑두는 목적을 바꾸고 행사 원칙을 바둑두는 목적을 바꾸고 행사 원칙을 바꾸고 부끄러운 생각을 느슨하게 하며 분노하는 기색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뜻한 바는 바둑판 하나의 범위를 넘지 않고 힘쓰는 바는 방형격자의 거리를 넘지 않으며 저걸 이겨도 자기의 봉해지는 상은 없고 땅을 얻어도 토지를 겸비하는 실질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는 유괴가 아니며 재능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세우는 자는 그 기술을 차용하지 않고 인재를 뽑는 자는 그 길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병법의 뜻을 구해도 손무나 오기의 무리가 아니며 그곳으로부터 도의의 법술을 고찰해도 공시의 문화는 아닙니다. 공자죠. 바둑은 변호나 사기를 수단으로 함으로 충직하고 신실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겁주고 죽이는 일을 명분으로 삼는 것은 어진 자의 뜻이 아닙니다. 헛되이 시간을 낭비해서 사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결국 도움도 이로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무를 심어 치고 돌을 놓고 던지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군자는 집에 있을 때는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보양하고 조정했을 때는 생명을 다해 충성을 바치며 긴급한 상황에 임해서는 밥 먹는 것을 미루는데 어찌해서 바둑을 두는 일에 빠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고 우애 있는 품행이 서게 되고 정조 있고 순수한 명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대오는 오나라는 천명을 받았는데 해내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며 성스러운 조정은 마음을 다해서 인재를 얻는 일에 힘쓰고 있으므로 용감하고 지략이 있는 선비라면 무장의 중임을 받았으며 학문이 깊고 아정한 무리이면 문관의 직책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문무를 함께 추구하며 우수한 인재를 널리 가려붙고 영혼과 준거를 분명하게 임용하며 고시과목을 세우고 관작으로 상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천년마다 있는 좋은 기회이며 백대의 좋은 때입니다. 당대의 선비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사고하여 도위에 이르고 공을 아끼고 역량을 아껴 광명한 시대를 보좌해 이름이 역사책에 적히도록 하고 공로가 맹부에 기록되도록 합니다.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군자의 최고 목표이며 지금 가장 급한 일입니다. 나무 바둑판 하나를 어찌 한 방의 나라 봉급과 비교하겠습니까? 무지한 바둑알 300개를 어찌 1만 명과 비교하겠습니까? 비룡을 수놓은 옷, 금석의 음악은 금석이라는 것은 옛날의 악기랍니다. 악기. 바둑의 즐거움을 포용하고 바둑두는 유의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둑두는 힘을 시서에 기울인다면 안회와 민손의 뜻이 있을 것이고 지략이 사용하면 장량과 진평의 사례가 있을 것이며 물자와 재화에 있으면 의돈의 부함이 있고 의돈이라는 것은 노나라의 상인이라네요. 전국시대랍니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힘쓰면 장수의 지위를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으면 공명이 세워져 비천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요, 어떤 거냐면은 바둑 두는 거를 멈추고 그 열정을 다른 데다 쏟으면 출세할 거다. 나라에 도움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소나 열자에도 나와 있었는데 좀 많이 빠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소나가 폐출되고 나서 위효는 황문실왕이 되었다. 솔량이 즉위한 뒤에는 제갈각이 정치를 보좌하자 표를 올려 위효를 태사령으로 삼고 오서를 편찬하도록 했다. 여기서 오서가 여러 개 있어요. 위효가 편찬한 것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편찬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진수가 요거를 보고 요거를 참고하고 요걸 참고해서 이제
그 삼국지를 엮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옷을 편찬하겠다. 화익과 서령 등이 모두 이 일에 참여했다. 손유가 제위에 오르자 위효를 중서랑 및 박사 죄주로 삼았다. 손효는 위효에게 명예 유향의 옛일에 의거해 모든 서적을 교감해 바로잡으려 했다. 유향은 옛날에 회남왕을 의미할 텐데 아니다 회남왕 아니다. 회남왕 유한이다. 이 사람 누구더라? 책들을 이제 정리하고 뭐 그랬던 사람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했다. 또 위효에게 시강, 시에 대한 강의가 아니구나. 시강이라는데 이게 시자가 무슨 시자야? 강의인 강인데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다. 예, 시강을 맡기려고 했는데 좌장군 장포는 손유가 총애하는 신하로서 하는 일마다 오점이 매우 많았으므로 위효가 유사들이라는 게 이제 선비들에게 시강하는 것을 꺼렸다. 더군다나 위효의 성정이 명확하므로 장포는 위효가 고금의 사례로 손유의 마음을 경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며 강력히 다투었다. 손유는 장포를 매우 원망했는데 이에 관한 일은 손휴전에 있다. 그러나 위효는 결국 저지받아 궁궐로 들어가지 못했다. 자, 손호가 즉위하고는 위효는 고릉정구로 봉해졌고 중서복야로 승진했으며 뒤에 직위가 강등되어 시중이 되었고 오랫동안 좌국사를 겸했다. 그 무렵 손호의 뜻을 이어 여러 곳으로부터 상스러운 징조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손호가 이를 위효에게 묻자 위효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상자 속에 있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손호가 아버지 손화를 위해 기를 만들려고 하자 기라는 게 실사자에다가 몸기자 변인데 실사변에다가 몸기자인데 뭔지 모르겠네. 그 글을 쓰는 건데 이게 글을 쓰는 건데 황제에 대한 글이 아마 기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명제기 뭐 그런 것처럼 있잖아. 그게 이제 기인가 보네요. 명제기, 무제기 뭐 이런 것처럼 기를 만들려고 하자 위효는 손화는 제위에 오르지 못했으므로 마땅히 명칭을 열전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러니까 앞에 기자가 저게 본기할 때 기자고요. 황제에 대한 글을 적는 거 있잖아. 그게 본기고요. 전이라는 건 이제 열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같은 일이 한 번이 아니었으므로 위효는 점점 손호의 질책과 노염을 받게 되었다. 위효는 더욱더 걱정되고 두려워서 쇠약해졌으므로 시중과 좌국사 두 관직을 사직하기를 요청했으며 편찬 중이던 책을 마친 뒤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 했다. 자, 그러나 손호는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위효는 병이 있어 약을 먹으며 간호를 받게 되었으므로 더욱더 긴급히 사직을 청했다. 자, 손호는 연회를 열 때마다 하루 종일 계속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주량이 어떠한지 개의치 않고 술 7대를 최저한도로 했으며 마시지 못하면 모두 억지로 부어서라도 다 마시게 했다. 위효는 보통 때 주량이 2대밖에 안 되었다. 처음 위효가 남다른 이유를 받을 때는 언제나 감량시켜 주고 때로는 은밀히 술 대신 차를 내지어 주기도 했지만 총애가 줄어들자 다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해서 이 때문에 죄를 얻게 되었다. 손호는 술을 마신 뒤에는 측근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공경들을 힐난하고 모욕하게 해서 조롱하고 능멸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은밀한 단점을 들춰내어 즐거워했다. 이때 허물이 있거나 잘못하여 손호의 비위를 거스르면 곧바로 체포되어 묶이고 심지어 목이 베이기까지 했다. 위효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손산시켜 내심 두려워하고 원망하도록 하는 것은 장중하지 못하며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어려운 문제를 꺼내고 경전의 의의나 이론을 물을 뿐이었다. 손호는 그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앞뒤로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여 있으므로 위효를 체포해 감옥으로 보냈다. 이해는 봉황 2년이다. 위효는 옥리를 통해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273년입니다. 자, 말했다. 죄인은 은혜를 입어 아낌을 받음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가 없으나 일찍이 황상께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못했으며 저는 황상의 은총을 욕되게 해서 스스로 최악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마땅히 제가 되어
영원히 황천에 버려져야 하지만 제 심정은 처참하고 고통스러우며 사사로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어 금령을 범하면서까지 황상께 아뢰입니다. 죄인인 저는 옛날에 세간에 있던 고대역법의 주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허무한 것이 많으며 경전의 서적의 기록과도 섞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경전의 기록을 찾아 고찰에 이동 그러니까 다르고 같음 그러니까 대조하는 거죠. 이동을 살펴 대조하고 또 보고 대러 이르게 된 재료를 모아 조사에 동기를 만들었습니다. 동기는 글 이름입니다. 글 이름입니다. 자, 포희부터 시작해서 포희는 복희요. 복희시부터 시작해서 진나라와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무일회로 시작해서 따로 한 권을 더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유희가 지은 성명을 보니 전부 다 이제 책입니다. 책. 유희는 사람 이름이고 확실히 절묘한 것이 많지만 사물의 종류가 많아 상세하게 고증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늘 실수가 있었고 자귀의 문제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장 문제는 지금 긴급한 것으로 잘못되게 하면 옳지 않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아주 미천한 신분임을 알고 또 관직훈과 변성명 한 권씩을 만들어 황상께 바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처음 완성할 무렵에는 마침 제 무례함으로 인해 압송되어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마칠 때 유감스럽게도 황상께 보고하지 못할까 죽음에 앞서 삼가 상황을 나열합니다. 청컨대 황상께서 비부에 알려 밖에서 가려 취하도록 하고 제 집에 있는 것을 바치게 하여 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자신이 미천하고 우매하여 쓴 것을 황상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마음속으로 떨면서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여삐 여기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위원은 이렇게 해서 사면받기를 받았지만 초노는 그의 글에 허물이 있음을 꾸짖고 이 때문에 또 위호를 힘문했다. 위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죄인이 이 책을 편찬했을 때 사실 표를 올리려고 하면서 오류가 있을까 두려워 수차례 살펴보며 읽었지만 오점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힐문을 받게 되니 벌벌 떨며 숨쉬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삼가 사죄에서 500번이나 머리를 조아리고 조선을 스스로 결박합니다. 화획이 이어서 상소를 올려 위호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위호의 운명은 천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기회를 만나 특별히 아낌과 인정을 받았으며 그의 유학이 기대어 사관의 일에 참가해 초선을 머리에 쓰는 높은 지위를 얻어 초선은 머리에 다는 그 장식품인데 장식품 그 메뚜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측근에서 모시며 폐하의 물음에 응답했습니다. 자, 영명한 황상께서는 인자하고 도노하며 임종에 삼가고 먼 조상을 생각해 신을 맞이할 시각에는 눈물을 흘리며 위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호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대순 같은 폐하의 미덕을 널리 나타낼 수 없었으며 사관의 일에 얽매여 신성한 의지를 서술할 수 없고 최고의 덕행을 빛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그의 우매함은 죽여 마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고심해 위호가 어릴 때부터 학문을 부지런히 했으며 비록 늙었을지라도 지치지 않고 경전의 뜻을 탐색해 옛것을 익히고 나아가 새것을 알았으며 고금에 걸쳐 일어난 중대한 일을 마음속에 숙지하고 있어 조정의 밖의 관리 중에서 그를 뛰어넘는 자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릉은 이제 이광의 손자죠. 그 사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 장수가 되었지만 군대가 패한 뒤에 돌아오지 않고 흉노에게 투항했습니다. 사마천은 이를 질타하지 않고 그를 위해 유세했습니다. 한나라 부제는 사마천이 훌륭한 사관의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편찬하는 것을 완성시키도록 하려고 차마 죽이지 못했고 그 책은 완성되어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호는 오나라에서 역시 한나라의 사마천과 같습니다. 엎드려 생각해보면 앞뒤로 징조가 분명히 나타났고 신령스러운 뜻과 하늘의 반응은 계속하여 여러 차례 나타났으니 천하를 통일하는 데는 아마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대업이 완성된 뒤에 마땅히 시절을 살펴서 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사방은 서로 예의를 따르지 않았고 오제는 서로 음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질박한 것과 문이 있는 것은 길을 달리고 구체적인 조문의 증감에는 형체를 달리했으니
마땅히 위와 같은 사람들을 얻어 고대 사상 원칙의 근거에 고쳐 세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가 진나라를 이었을 때는 숙손통이 한나라 조대의 예의를 정했는데 위호의 재능과 학식도 한나라 왕조의 숙손통에 버금갑니다. 그 숙손통은 그 사기에 보면 열전이 있습니다. 누구더라? 잠깐만요. 그 누구하고 열전이 같이 있는데 누구더라? 한나라가 원래 처음에 낙양에다가 도읍을 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장안으로 옮겼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더라? 뭐였는데? 아무튼 숙손통한테는 열전이 따로 있으니까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별로. 자, 또 오선은 비록 이미 두각을 나타냈지만 서와 찬 부분 아직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반고가 지은 한서는 문사가 전하였고 나중에 유진과 유의 등이 지은 한기는 탄기라는 게 동관한기입니다. 동관한기. 이것도 이제 책 이름이죠. 멀리 반고의 책에 미치지 못했는데 서와 전 부분이 특히 열등했습니다. 이제 오서가 편찬되어 1000년 뒤까지 전해져 여러 역사책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후대에 재능 있는 선비들이 우열을 순서대로 평가해서 논의하게 한다면 위호 같은 훌륭한 재능이 아니고서는 확실히 불후의 작품이 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진실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위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위호는 이미 70살이 되었으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컨대 그의 죽을 죄를 사면하여 종신토록 노복이 되어 저술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후인들에게 전하고 백대에 전하도록 하십시오. 상가 입효를 바치며 머리를 100번 조아립니다. 손호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호를 죽이고 그 가족을 영릉으로 귀양보냈다. 위의 아들 위룡이 역시 문학에 자질이 있었다. 영릉은 여기죠. 진짜 손호한테 죽은 사람들 이야기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위호 같은 사람들이 지은 그 오서 같은 그런 책들이 삼국지의 사실은 기초가 되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기초가 뭡니까? 7, 80%겠죠. 예, 7, 80%라는 걸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자, 이번에는 화획이나 화획. 예, 화획도 혓바닥이 많이 기네요. 참 실례요. 자, 화획은 자가 영선이고 오군 무진현 사람이다. 오군은 여기고 무진현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오군 여기입니다. 아무튼 자, 처음에 그는 상우위 및 전농도위가 되었다가 문학적 재능이 있어서 조정으로 들어가 비부랑이 되었으며 중서승으로 승진했다. 초기 위나라에 병탄된 뒤 화획은 국문으로 와서 표를 바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근래 적의 무리가 서쪽 변방 지역을 향해 개미처럼 모여들어 위험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육항의 표가 이르러서야 성도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와 군주가 달아나 사직이 전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옛날 위나라라는 거는 여기서 그 춘추시대의 작은 위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 한나라 때라면 여기 동군이 어디죠? 요 동군 아이가? 여기 요 지역에 있던 작은 위나라가 있습니다. 예. 아마 제 사기 방송을 잘 들었던 분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위나라가 오랑캐들에게 멸망되자 제나라 황공은 그 위나라를 존속시켰습니다. 지금은 길이 매우 멀기 때문에 구원하러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아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있는 영토를 잃게 되고 공물을 바치던 나라를 버리게 됩니다. 공물을 바치던 나라였어? 미천한 신하는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폐하께서는 신성하고 인자해서 먼 곳까지 은택으로 어루만졌는데 갑자기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틀림없이 예도의 감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신은 슬픈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삼가 표를 올려 알리게 되었습니다.
순호가 즉위한 뒤 화획은 설흥정후로 봉해졌다. 자, 보정 2년입니다. 순호는 다시 세궁전을 만들면서 규모를 방대하게 하고 진주와 옥으로 장식해서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다. 이때는 한여름이라 농사일과 수비가 다 황폐해졌다. 화획은 상소를 올려 다음과 같이 간언했다. 신이 듣기로 한나라 문제 때는 구주가 안정되었고 진나라 백성들은 잔혹하고 가혹한 정치가 없어지는 것을 기뻐해서 유씨에 관대하고 인자함으로 기준했으며 노역을 줄이고 법령을 간략하게 해서 조정은 백성과 다시 시작했으며 왕족의 자제들을 곳곳으로 나누어 보내 한나라 왕실의 외번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를 겪죠. 이때 모두 태산처럼 안정되어 무궁한 기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의에 이르러서야 홀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원인이 3가지 있고 길게 탄식할 까닭이 6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날의 형세는 어찌 섬나무 더미 아래에서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서 잠자며 불이 다 타지도 않았는데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다르겠느냐고 했습니다. 가의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보통 이제 가생이라 그러고요. 사기의 이제 구런 가생 열전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그 5초 7국의 난, 그러니까 제후국들의 난에 관한 이야기였을걸요. 자, 그 뒤의 별난은 모두 그가 앞서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신은 비록 미천하고 어리석어 커다란 도리를 알지 못하지만 사서로이 지난 날의 일로 오늘날의 형세를 살핍니다. 가인은 몇 년이 지나면 각 왕후들이 강성해지고 한나라 조정의 태부나 상은 병을 핑계대어 관직을 버리고 돌아가니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다스려지길 원한다면 요나 순일지라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강대한 적은 구주의 땅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백성을 수중해놓고 있으며 공격해 싸우는 여러가지 방법을 익혔고 군대 옛 세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원지역에서 상대방을 병탄하기 위해 서로 다투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나라와 한나라의 세력이 양립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아 단지 한나라 왕조의 각 왕후들, 회나왕이나 제북왕의 위협일 뿐만이 아닙니다. 요 사람들 다 이제 아마 내 기억에 그 반역을 일으키려다가 그 죽은 사람들일걸요? 아니 그런 누명을 썼거나. 자, 가희가 통곡하려고 한 것은 지금과 비교하면 느슨한 것인데 불을 끌어안고 섬나무 위에 누워있는 비유는 오늘보다 급박한 것이 되었습니다. 대황제께서는 손권입니다. 전 시대 한나라 때의 상황이 그와 같음을 보고 지금의 형세가 이와 같음을 살폈기 때문에 농업과 양잠을 널리 개척하시고 사리를 꾀하지 않고 대거 비축했으며 거듭 노역하는 백성을 안쓰러워하고 전사를 양성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때문에 지위가 크고 작음의 구분 없이 은혜에 감사하며 각기 목숨을 다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윤수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대왕제께서는 일찍 만국을 버리셨습니다. 죽었단 말이죠. 자, 이때부터 세력이 강한 신하들이 정권을 멋대로 주무르며 위로는 하늘의 도의를 버리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의론을 통해 위배해 안정과 생존의 근본을 잃고 한순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여러 차례 군대를 일으켜 창고에 쌓아놓은 것을 기울여 다 써버려서 병사들은 수고하고 백성은 가난해져 한시도 안정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들은 부상을 입고 남은 무리이며 고통과 슬픔에 찬 백성뿐입니다. 군수물자는 텅 비었고 창고는 부실하며 배나 비단을 내리는 것은 추위와 더위를 막기에 넉넉하지 못한 데다가 산업을 잃어 가가호우가 곤궁합니다. 그러나 북방에서는 식량을 축적하고 백성을 길러 오로지 마음을 동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다른 경계는 하지 않습니다. 총나라는 서쪽의 속국이었어요. 땅이 험하고 견고한 데다가 선주의 통치 방법을 이었으므로 유비죠. 그들의 수비는 오랫도록 지탱하기 충분하다고 여겼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복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입술 리더, 이가 시린 것, 이것은 옛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교주의 여러 군은 우리나라의 남쪽 영토인데 교주와 구진 두 군은 이미 함락되었고 일남군은 고립되어 위험해져 그 존망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하포 북쪽은 백성이 모두 동요하여 부역을 피해 대부분 달아나 뽑아냈는데 이에 대한 수비 병사는 줄고 위세가 가벼워졌으므로 늘 숨쉬는 사이에 변고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포는 여기입니다. 하포 여기고요. 그 다음에 구진하고 일남, 교지, 그 다음에 구진,
일남이 여기고 고진이 어디냐? 아, 고진이 여기네. 요정에 또 별난이라 쓰나 보네 아마. 자, 옛 태정 무리가 동쪽 현을 엿보다가 모반한 백성을 많이 얻었는데 지형이 익숙해 해상을 오가며 지난해보다 탐을 내어 아무도 하루도 약탈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뒤로 경계해야 할 일이 있고 머리와 꼬리가 곤란해졌으니 이는 우리나라 조정에 애군이 낀 때입니다. 진실로 궁전을 세우는 노역을 멈추고 먼저 적을 방비할 계책을 정하여 황무지를 개간해 씨를 뿌리는 일에 힘써서 굶주림과 공핍함을 고제해야 합니다. 농사 지을 때를 놓쳐 봄에 밭갈이가 늦어지고 일이 생기는 날이면 행장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긴급한 일을 버리고 궁궐 짓는 일에 힘을 다한다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적이 쳐들어오는 변고를 당하게 될 때에는 궁궐 짓는 노역을 버리고 봉화의 긴급함에 응하여야 하고 하므로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모아 칼날이 번쩍이는 전쟁터로 달려가게 할 텐데 이는 곧 강대한 적이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직 고수하여 오랜 시간 견딘다면 군대 식량 틀림없이 궁핍해질 것이고 적과 칼날을 접촉시킬 날을 기다리지 않고도 전사들은 이미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옛날 태무 때, 태무라는 거는 그 상나라, 은나라죠. 옛날의 왕입니다. 왕. 자, 태무 때 퐁나무와 곡식이 조정해서 자라나자 군주와 신하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덕을 닦았으므로 괴이한 현상이 없어지고 은나라가 흥성하였습니다. 자, 화성이 심성 자리에 머물자 송나라 사람들은 재앙으로 생각했는데 경공이 고와 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고하고 사는 둘 다 관직 이름이랍니다. 화성은 물러나 제자리로 가고 경공은 장수했습니다. 자신이 덕을 쌓으면 이상한 부류를 감행시킬 수 있고 입으로 말을 하면 신명에도 통합니다. 신은 우매에서 그릇되게도 폐하에 가까운 곳에 있는 관직을 더럽히고 폐하를 도와 은택을 나타내어 신령을 감화시키지 못했으므로 고개를 들면 하늘에 부끄럽고 고개를 숙이면 땅에 부끄러운데도 달아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엎드려 생각해보니 화성과 뽕나무 곡식의 이상한 현상은 하늘이 두 군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 여러가지 미미한 요의라는 것은 괴이한 것들요. 문이나 정원 가까이 있는 작은 산이 만든 것으로 천지를 통해 징후해볼 때 다른 변은 없지만 상서로운 징조가 앞뒤로 자주 나왔으며 명주가 이미 드러났고 흰색 참새가 이어서 나타났는데 이는 만민의 복이며 확실히 신령이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단지 이런 징조는 군주를 집으로 하고 천하를 가정으로 삼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백성과 함께 옮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궁실은 본래 선택에서 만든 것이며 당초 토지를 점쳐 기반을 확정지었으므로 상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양시 땅은 궁궐과 연접해 있어 만일 대공정이 끝나 폐하의 수레가 옮겨올 때에는 문과 길에 신령이 모두 옮겨가야만 하므로 오히려 장구함이 반드시 예전의 궁궐보다 나은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자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머물면 음심하니 이것이 어리석은 신이 밤낮으로 걱정하며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신이 예기의 원령편을 보니 늦여름에는 토목공사를 일으킬 수 없고 제후들을 모이게 할 수 없으며 병사를 일으키고 백성을 동원할 수 없으니 큰 일을 일으키면 반드시 큰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제후들을 모이게 하진 않았지만 제후와 군대가 모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6월 무기일에는 토성의 운행이 왕성해서 이미 침범할 수 없고 농사짓는 달이므로 이때를 잃을 수 없습니다. 옛날 노나라 은공이 여름에 중구의 성을 쌓았을 때 춘추에서는 이것을 기록해 후인들의 경계로 삼도록 했습니다. 지금 궁전을 수축하는 목적은 백대 위대한 기업을 만들려는 것인데 오히려 천지에서 가장 꺼리는 것을 범하고 있고 춘추에 적어놓는 것을 답습하며 농사철에 가장 중요한 일을 황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에 의하면 사서로이 불안합니다. 정말 기네요. 자, 또 걱정되는 것은 흩어졌던 백성을 불러도 이따금 어떤 사람은 오지 않는데 이들을 토벌하면 노역을 폐기하고 군사를 일으킬 것이고 토벌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갈수록 만연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모두 온다면 수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게 되어 병 없는 자가 드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되면 선행을 생각하지만 고통스러우면 원망하고 모반합니다. 장강 남쪽의 정예 병사는 북쪽 땅에 있는 자들이 대적하기 어려워요 하여 병사 10명으로 동쪽의 병사 1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천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군대를 깊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궁전을 세워 죽거나 모반한 자가 5,000명이 된다면 북방 군대의 사람은 5만으로 늘어나는 것이며, 만일 1만 명이라면 배가 늘어 10만 명이 될 것입니다. 병든 자 가운데서도 죽는 손실이 없고 모반하는 자 가운데서도 좋지 못한 말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곧 강대한 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과 우리는 중원지역에서 결전하여 강함과 약함을 확정짓게 되는데, 마치 밑에 적군은 증강하고 우리는 손실을 본 데다가 지치고 곤궁합니다. 이것은 영혼과 지혜로운 선비들이 매우 우려하는 바입니다. 신이 듣기로 고대의 군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3년 동안 필요한 것을 쌓아두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평안한 때에도 이처럼 경계하고 준비하거늘 하물며 적이 강대한 데다가 농업을 홀시하고 비축하는 것을 잊는단 말입니까? 오늘 비록 여러가지를 심었지만 얼마 전에 홍수로 침몰되었으므로 무사히 남아있는 것만은 반드시 김매고 거두어들여야 하는데, 지방 장관들은 기한을 어긴 것을 두려워하고 북쪽과 동쪽의 각 군 사람들은 직접 산림 속으로 들어가 힘을 다해 나무를 베며 농사일을 벌여두고 있습니다. 병사와 백성의 처자식은 힘이 약하므로 개간에 농사지은 것도 빈약한데, 수재나 한재로 당하게 된다면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준하군에 있는 쌀은 당연히 일이 일어날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굶주린 사람들이 관청의 공급에 의지해 구제되고 있습니다. 만일 위아래가 비고 공급이 파여 식량 수송도 위치지 못하는데 북방의 적이 영토를 침범한다면 주공과 소공이 다시 살아나고 장량과 진평이 다시 나타나도 폐하를 위해 도모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신은 군주가 밝으면 신하는 충성스럽고 군주가 정스러우면 신하는 직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렵게 진언하여 감히 폐하의 위협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애틋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기네요. 이상수가 받쳐지긴 했지만 손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중에 화액은 승진의 동관령이 되었고 우국사를 겸하게 되었다. 화액이 상소를 올려 사행하자 손우는 이렇게 대답했다. 잠깐만요. 화액의 글이 좀 쓸데없이 긴데요. 요 글의 주제는 궁전 또 짓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궁전 짓지 마라 라고 하면 될 거를 굳이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손은 이렇게 대답했다. 표를 받아 보았습니다. 동관은 유림들이 모여있는 관부로 늘 문학과 전적을 강의하고 교감하며 의문이 있거나 혼란스러운 문제를 경쟁하여 결정하여 처리합니다. 한나라 왕조 때는 모두 저명한 학자와 걸출한 유생들이 그 직책을 맡았으므로 나도 훌륭한 현인들을 선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듣건대 당신은 경전을 연구해 정통하고 여러 서적을 두루 열람하며 식견이 많으며 예학을 중시하고 시서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당신의 문체를 발휘하고 제주와 학식을 운용해 이 시대의 정사를 빛내서 양웅, 반고, 장형, 채용의 무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전부 다 사람 이름이죠. 자, 기한 사람이 겸손하게 물러나고 중요한 사람이 자신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앞에 현인들을 뛰어넘어야지 더 사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정상인 같이 말하네, 손호가. 아, 근데 이거 또 상소문이 너무 긴데요. 물 좀 마실게요. 상속인 사람들이 제일 싫어. 자, 당시 창고에는 쌓아놓은 것이 없지만 세속에서는 더욱더 사치스러웠다. 화액은 상소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도적들이 천하를 가득 메우고 있고 정벌은 끝나지 않았으며 나라에는 몇 년 동안이나 쌓아둔 것이 없고 밖으로 나가서는 적과 대항하기 위해 군량미를 쌓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가진 사람이 마땅히 깊이 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릇 재물과 곡식의 생산은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므로
농사 지을 때 농사에 힘쓰는 것이 나라의 가장 급박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경도의 많은 관원은 관장하는 일이 구분되며 다르며 각자 스스로 백성에게 물자를 거두어들여 백성의 힘을 헤아리지 않으니 늘 규정된 한계 가까이 이릅니다. 장리들은 죄를 얻을까 두려워 밤낮 백성을 재촉해 농사일은 젖혀두고 기일에 황급히 맞춰 도읍에 전송하여 이르게 하고 이따금 쌓인 것을 쓰지 않았는데도 헛되이 백성에게 힘을 소비하게 하고 때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달이 되자 기한 안에 부세를 내도록 질책합니다. 관원들은 그들이 10풀을 때를 빼앗으면서도 올해의 세금을 재촉하며 만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재물을 기록해 몰수합니다. 그러므로 가가호호 빈곤하며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마땅히 잠시 갖가지 노역을 멈추고 농사와 양잠의 마음을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옛 사람들은 한 남자가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 때문에 굶주리게 되고 한 여자가 길쌈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 때문에 주위로 떨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오직 농사에 힘썼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래 이미 100년쯤 되었으므로 농민들은 남쪽 밭에서 농사 짓는 것을 버렸고 여자들은 길쌈을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보면 거친 음식을 먹거나 오랫동안 굶주리고 흙옷을 입고 빙판 위를 걷는 자가 진실로 적지 않습니다. 신은 군주가 백성에게 구하는 것은 두 가지이고 백성이 군주에게 바라는 것은 세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두 가지란 백성이 군주 자신을 위해 수고하기를 요구하고 백성이 군주 자신을 위해 희생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란 굶주린 자가 먹을 수 있고 수고하는 자가 쉴 수 있으며 공로 있는 자가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백성은 군주의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켰지만 군주는 백성의 세 가지 희망을 저버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공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창고는 부실하고 백성은 노역을 하고 있으며 군주의 두 가지 요구는 이미 갖춰졌지만 백성의 세 가지 희망은 보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굶주린 자는 맞는 음식을 기다린 후에 배부른 것이 아니며 추위에 떨고 있는 자는 여우털이나 단비털로 만든 옷을 기다린 후에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맞는 음식은 구미에 괴이하며 무늬가 있고 수놓은 옷은 몸의 장식일 뿐입니다. 지금은 일이 많고 부역이 잦아 백성은 빈곤하나 세속은 사치스러우며 모든 장인이 만드는 것은 쓸모없는 기구이고 부녀자들은 곱고 화려한 장식만을 추구하고 삼배와 모시에는 부지런하지 않으며 수놓은 예복을 입고 서로 모방하면서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사와 백성의 가정에서조차 오히려 또 이러한 풍속을 따라 해서 집안에는 쌓아놓은 쌀이 없는데도 밖으로 나올 때는 비단 옷을 입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 이르러서는 금이나 은장식을 더해서 사치와 음란함이 더욱 심합니다. 천하는 아직 태평하지 않고 백성은 아직 넉넉하지 못하니 마땅히 백성이 생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일에 힘을 집중시켜 곡식과 비단을 풍부하게 해야 하는데 부화한 기교를 추구해서 농사짓는 공을 버리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였으므로 결과 위로는 존귀함과 비천함의 등급 차이가 없어졌고 아래로는 재력을 낭비하는 손해가 생겼습니다. 지금 관리의 집에서는 자녀가 없는 집이 적은데 많은 경우는 서너 명이고 적은 경우는 한두 명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집집마다 딸은 한 명씩 있으니 10만 집이면 10만 명이고 모든 사람이 해마다 한 속씩 길쌈을 하면 10만 속이 됩니다. 나라 내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친다면 몇 년 사이에 배와 비단이 반드시 쌓일 것입니다. 백성에게 5가지 색깔로 옷을 만들어 입도록 하고 오직 비단자수와 같은 무익한 장식은 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화려한 문체에 기대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드러나며 자태가 우미한 사람은 아름다운 무늬의 수에 기대지 않아도 자수에 기대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5색깔의 장식이면 아름답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설령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려 화장을 하게 하고 아름답게 옷을 입게 할지라도 추녀를 없앨 수는 없으며 설사 화려한 문체를 버리고 문양수를 없애더라도 미인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멧돼지들이 아무리 쿵쾅대더라도 멧돼지라는 의미예요. 만일 신이 논의한 것과 같다면 있어도 이로움이 없고 없어도 손해날 것이 없는 것을 어찌 아까워하며
잠깐 금지시켜 창고의 다급함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공핍을 구제하는 최상의 노력이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근본적인 일입니다. 관자와 안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더라도 이것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 왕조의 문제와 경제는 평화로울 때 나라를 황제 자리를 이어받았으며 당시 천하는 이미 안정되어 사방에 변고가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문의를 조각해 농사를 방해하고 비단옷의 수노와 여공을 방해하자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이익을 개발해 굶주림과 추위의 근원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육합이 분열되어 떨어졌고, 육합은 세상이요, 중국이죠. 승냥이가 길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병사들은 감히 변방으로 떠나지 못하고 병기를 허리에서 풀지 않으니 이런 상황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원천을 넓히고 관부 창고의 비축을 채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호는 화액이 연로하다고 생각하고 명령을 내려 상소문을 정서하라고 했지만, 정서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만하라 그런 말인가요? 네, 그는 감히 하지 않았다. 또 손호는 그에게 문장을 쓰다고 하고 옆에 서서 기다렸다. 화액은 문장을 지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신 화액은 미천하고 평범합니다. 정직한 성인을 사랑하며 특별하게 용숭하는 일을 받았습니다마는 민간의 초야에서 조정안에 높은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광휘가 궁궐문을 비추고 청색옥돌은 기댈만 했습니다. 삼가 맑은 이슬을 마시며 따뜻한 바람으로 목욕합니다. 공은 시루라기만큼도 없고 허물만 산처럼 큽니다. 감로가 오점을 용인하고 은혜를 누적시켰습니다. 열등한 자질로 영달을 입어 고달픈 운명이 밝아졌습니다. 만극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여 크나큰 하늘에 몸을 맡깁니다. 성은은 비 내리는 것 같이 그 어물을 예처로 여겨 잊어버렸습니다. 외람되게도 어리석은 신에게까지 자문에 대답하도록 명하니 은택이 신에게 이르렀습니다. 감히 명령을 어기고 죄로 주살될까 두렵습니다. 조서의 명령을 받아 호는 떠나지만 형체를 남깁니다. 화익은 앞뒤로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로운 계책을 바치고 우수한 재능이 있는 자를 천거했으며 죄와 허물이 있는 자를 풀어주었고 바친 상소는 100여 번이나 되어 모두 이로움을 더하며 있었다. 문자가 많아 모두 실지 못하였다. 좋아할 것 같다. 사실은 화액의 가장 긴 상소는 삼국지에 나오는 것 중에 화액전이 있는 게 화액전이 아니라 앞에 위효전에서 위효를 이제 구하고자 화액이 쓴 글이 정말 길었잖아요. 아니네요. 그냥 화액이 글이 제일 기네. 글자가 많아 모두 실지 못하였다. 자, 천책원년입니다. 275년. 그는 작은 허물로 면직되었다가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위효와 화액이 정사를 논의한 장이라는 게 글이죠. 글이나 상소는 모두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안 전해지고 있고. 자, 평화에 말한다. 서령은 왕번은 기량이 뛰어나서 보통 사람들과 다르며 박학하고 여러 방면에 통하였고, 누현은 청렴결백하여 지조가 있고 재능을 충분히 발휘했으며, 하소는 뜻을 닦아 고결하고 중요한 기밀을 관리해 요직에 있었고, 위호는 뜻이 독실하고 학문을 하며 옛것을 좋아하고 여러 책을 널리 보았으며 기술하는 재능이 있었다라고 했다. 라고 칭찬했다. 호충은 누현, 하소, 왕번은 한 시대에 맑고 우수한 인물로서 대체로 우열의 구분이 없다. 부득이 구분한다면 누현이 마땅히 앞에 있어야 하고 하소는 그 다음에 있어야 한다. 화액은 글 쓰는 재능에서 위효를 넘는 점이 있지만 공식적인 글에서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했다. 내가 보기에 화액은 좋은 계책을 여러 차례 바쳐 자신의 능력을 다하기를 바랐으므로 충신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도 명망과 지위가 있었고 비명에 죽는 이치임에도 이것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요행일 뿐이었다. 까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오지고요. 네, 여기까지가 오지고요.
뭐 요거에 대해 편하자면 그 일단 요 열전에서 평하자면은 화핵 빼고요 전부 다 소노한테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전부 다의 공통점을 찾자면은 소노의 시대에 이제 활약한 사람들이고 얼마 활약 못하고 이제 다 죽은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화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 화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소노한테 트집 잡혀서 죽은 사람들이고요. 이상하게 화액 열전에서만 소노가 되게 정상인처럼 나오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무슨 연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이제 오지가 전부 다 끝났어요. 오지가 전부 다 끝났고 위지 다 읽고 오지 다 읽었는데 위지에 비하면 오지는 참 양이 적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지에 비하면 또 촉지가 양이 엄청 적습니다. 촉지들 다음에 또 읽을 건데 또 언제 다 읽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상소문이 많은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상소문이 많으면 상소문이라는 게 이제 쓸데없는 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칩니다. 읽으면 이번 열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거 그렇습니다. 오지를 다 읽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촉지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할게요.